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는 분명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감정일기도 쓰고, 유튜브로 심리 공부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주변을 보면 아무도 안 변해요.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친구들은 여전히 같은 불평을 하고,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내죠. 그럼 뭐가 남나요? 나만 혼자 노력하는 것 같은 이 허무함.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내가 배운 것들이 실생활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 화내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짜증나고,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결국 휘말리고, 그러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까?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이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좌절,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혼자 마음 공부하며 성숙해지려 애쓰는 당신이 느끼는 좌절감과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유혹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희망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비폭력 대화법도 배우고, 경계선 긋는 법도 배우고, 감정 조절 기술도 익히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 라는 말만 돌아와요. 친구한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했는데, 너 요즘 왜 이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만 돌아오죠. 직장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그었더니, 너 요즘 협조적이지 않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정말 미치는 부분이에요. 나는 분명 더 성숙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운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건가? 더 힘든 건 그 다음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책임 회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남 탓하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바보같이 노력하는 거 아냐?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좌절,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노력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 혼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규칙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조절하고, 말에 책임지고,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 패턴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규칙으로 살고 있어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감정적인 사람이 관심받고, 책임 회피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그 규칙으로요. 문제는 두 가지 규칙이 섞이면 항상 낮은 규칙이 이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게 대화하려 해도 상대가 소리 지르면 대화가 안 돼요. 당신이 아무리 경계선을 긋고 싶어도 상대가 그걸 무시하면 지켜지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성숙하게 대응하려 해도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결국 당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신은 분명 마음 공부를 했어요.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상대가 계속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폭발합니다. 그리고 자책하죠. 나는 아직 멀었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화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까? 라는 유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불편하면 피하고, 그게 더 솔직하고 편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주변 사람들 보세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잘 살잖아요.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진짜 편하거든요. 마음 공부 안 하면 고민도 없고 자책도 없고 기대도 없으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훨씬 쉬워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한번 눈을 뜬 사람은 다시 감을 수 없어요. 당신은 이미 봤어요. 당신의 화가 사실은 두려움에서 온다는 걸, 당신의 짜증이 사실은 무력감에서 온다는 걸, 당신이 남을 비난하는 건 사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는 걸. 이걸 알고 나면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고 예전처럼 행동해보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전엔 그냥 했는데 이젠 하면서 보여요. 아,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 못해요. 하고 나면 죄책감이 배로 듭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성숙하게 행동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고 예전처럼 행동하면 내가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그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중간에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해요. 마음 공부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네 하면서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마음 공부한 책들을 치우고 영상을 안 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게 통할까요? 잠깐은 잊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고 술 마시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하면서요. 근데 고요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 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가능성을 봤거든요. 더 진실한 삶, 더 의미 있는 관계, 더 자유로운 내면을 이미 맛봤어요. 비록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혼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의 성숙함을 무기가 아닌 갑옷으로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 관계에서 덜 다칠 뿐이에요.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며칠을 끙끙 앓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아, 저 사람 지금 자기 상처에서 말하고 있구나가 보이면 덜 아파요. 상대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압박해도 이건 상대의 불안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갑옷이에요. 당신의 마음 공부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미성숙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이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그럼 소용없네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충분히 소용있거든요. 당신이 덜 다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완벽한 적용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당신은 지금 책에서 본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내야 하는데 또 냈어. 나는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데 또 무너졌어. 그만하세요. 마음 공부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화내던 걸 5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3일 끙끙 앓던 걸 하루로 줄이는 거예요. 한 달 가던 관계를 일주일 만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미성숙하면 당신도 가끔 미성숙해질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숙함은 한 번 얻으면 절대 잃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매번 선택해야 하는 태도예요. 때로는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과 결이 맞는 사람을 조용히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신처럼 마음 공부하는 사람, 당신처럼 성장하려는 사람, 당신처럼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도 지금 당신처럼 외로울 거예요. 그들도 지금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도 지금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까 유혹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찾아내거든요. 하지만 그 타이밍은 통제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주변이 미성숙해도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아도 소용없어 보여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비슷한 여정을 걸어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돼요. 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처럼 걷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의 외로움이 다 보상받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수십 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좌절,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따라오지 못해서 외로운 거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이해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봐버렸거든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선택지는 하나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느려도, 힘들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공부는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도, 주변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덜 다치고 있어요. 예전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고, 자신을 더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다 소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처럼 걸어온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의 이 외로움이 그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요. 스피노자는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덜 분노하고 더 고독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해질수록 외로워지는 건 당신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혼자 마음 공부하며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